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직자들이 1년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봤더니 1년 동안 34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340만 원을 12달로 쪼개보면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은 비용이 나오나 봤더니 각종 자격증 준비에 영어 같은 취업 사교육 등으로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볼 때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 없으면 취업 준비도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종 필수 취업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목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취준생들이 완전 정복해야 할 기업의 합격 전략을 짚어주실 분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저 또한 기다렸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의 불도저, 사이다 같은 전략을 가져오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성분한테 불도저라고 해도 되는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자꾸 그런 평을 듣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워낙 이 발언을 그럼요. 속 시원하게 네. 송하쌤의 발언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취준생 입장에서 네. 시원하게 불도저처럼 해주시니까 저희가 오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서류 전형도 마감이 됐고 뭐 인적성도 마무리가 됐고 네.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떨어진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좀 쓸만한 기업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도 또 피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네, 이제 사트 결과가 어제 이제 5시에 발표가 났기 그쵸.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좀 마감하시고 일본 여행 티켓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으신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진에어 떨어지고 대한항공 떨어지고 아시아나 떨어져서 불매 운동 벌이시느라 티켓도 도대체 어디 걸 끊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정말 이를 갈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어디를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남아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공계분들이나 문과생분들이나 아직도 뭐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히든이 아니라 숨어있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대놓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도전할 기업들은 많다. 그리고 이제 인턴 전형이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정말 채널 고정이 아니라 네, 아직 일본행 티켓 끊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지원하실 기업들이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오늘 기업을 너무 말씀 안 해주시네요. 안 해주시네요. 자꾸 숨기시네요. 두 번이나 네. 물어봤는데. 빨리 좀 속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늘 네, 저는 좀 이런 제가 또 이제 전공이 또 전공인지라 또 너무 이제 문과생분들이나 이공계분들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예체능 분들을 위한 또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서양 네트웍스라는 기업입니다. 송하 쌤이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셨죠. 그럼 네, 디자인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좀 회사로 알면 될까요? 네, 이제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또 이공계 분들이 너무 또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문과생 분들을 위한 그런 전공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양 네트웍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솔직하게. 그러면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면서 송하 쌤이 선정하신 이유도 추가적으로 들려주시죠. 네. 네, 서양 네트웍스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 기업은 아동복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명은 또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고 브랜드명을 들어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블루독이라든지 밍크뮤어 같은 말하자면 이제 패션, 이제 아동복계에서는 거의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아직 뭐 아이를 낳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또 이 브랜드들이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원수가 무려 1000여 명에 가깝고요. 네. 또 리엔풍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의 대유통기업입니다. 중국의 대유통기업 하면 얼마나 대인지가 또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유통기업 하면 CJ라고 할 수가 있는데 CJ의 규모의 몇 배에 해당하는 네, 기업인데 거기 이제 2013년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후문인데 리엔풍에 인수가 되고 이제 뭐 서양 네트워크스 사장님이 뭐 차를 뭐 벤틀리로 바꾸셨다 뭐 이런 후문이 있는데 네 어쨌든 초봉은 2,9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네 디자인과생분들 초봉으로서는 절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문과생분들이 뭐 MD로 취직을 하셨을 때 초봉으로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패션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계에서는 거의 명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아동복계에서는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서양 네트워크스를 제가 선정드린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디자인과 분들께서 굉장히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결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꿈을 펼치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 연차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입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문과생분들이 MD로서 자신이 원하는 기획을 펼쳐보시기가 굉장히 좋고 또 실무자들이 또 굉장히 성격이 아무래도 아동복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아동복의 특성상 성격이 굉장히 유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그런 선배님의 그 까다로움 또 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 사이에서의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굉장히 좀 유한 분위기에서 인턴 때부터 본인이 어떤 책임을 많이 지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본인 역량을 극대화해서 쌓을 수 있는 기업이라 첫 직장으로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서양 네트워크스에서 일을 했다 하면은 또 다른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인정을 해줄 그렇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제가 일단 패션 기업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패션 기업의 생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패션 기업에서 일단 대기업 하면 3대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LF 그리고 현대백화점 계열의 한섬 이렇게만 이제 대기업이라고 쳐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가 신원이라는 남성복 만드는 그런 회사 그리고 세정이라는 여성복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아동복 만드는 회사 여기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바로 삼성물산이랑 LF 바로 아래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무역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쪽에 있는 말씀하셔도 얼굴, 노스페이스, 그리고 네파, 그리고 K2 거기 만드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네 아웃도어 브랜드 여기 이제 그 6개 그룹들이 이제 바로 중견급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3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 6개의 중견기업이 포함해서 거의 9개의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업 네. 가치는 상당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양 네트워크스 하반기 공채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영유아부터 키즈라인까지 유아동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죠. 서양 네트워크스가 18년도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4일 일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절차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1차 실무 면접, 다음으로 2차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모집 직무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모집 직무는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 부문은 의류 디자인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ACC 디자인, 또 그래픽 디자인, 또 용품 디자인, 마케팅 웹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MD 부문은요. 기획과 영업, 온라인 MD가 있고요. 또 그리고 VMD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각 모집은 마케팅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4년제 대학 이상 지원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디자이너 부문은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 네트워크스 하반기 채용 공고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까지 약 3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형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반기에 성공 취업을 위한 합격 전략,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쫑긋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 네트워크스의 채용 공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어서 네. 또 패션 관련된 분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서양 네트워크스가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의상 디자인과 학생들과 또 VMD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MD를 원하시는 경영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명성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복을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거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워낙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직무별로 적기 때문인데 이번에 모든 직무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흔치 않거든요. 전 직무가 채용 규모를 가지고 뽑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데 모든 직무가 이번에 1명에서 3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무별로 서류 접수자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 직무별로 200대 300대 1 정도 되는 거고, 그중에 10명 정도를 추려서 1차 면접을 실시하고 네. 거기서 절반을 줄여서 최종 면접을 가게 되니까 상당히 경쟁률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모집 부분을 보니까 디자인 관련 부분들은 다 디자인 관련 학과를 우대하고 있지만 다른 MD 이런 부분들은 그냥 4년제 대학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패션 디자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저희 언니도 패션 디자인 쪽은 아니지만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야근도 굉장히 많고 업무 강도가 좀 세다고 들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편인가요? 모든 패션 기업은 사실 업무 강도는 좀 센 편인데 그래도 서양 네트워크스는 업무 강도가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패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트렌드에 민감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여성복이나 남성복에 비해서 아웃도어나 아동복은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이나 아니면 아웃도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야근은 좀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도 야근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감안을 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패션 기업에서는 몇 년만 버티게 되면 좀 실장급이라든지 실무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야근에 대한 빈도라든지 업무 강도가 확연히 연차별로 줄어드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몇 년만 버티시면 너무 말하자면 급여도 팍팍 올라가고 네, 업무 강도도 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몇 년만 좀 버티시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좀 만끽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송아 쌤도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하셨잖아요. 국민대 네네. 디자인이면 또 굉장히 탑 클래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여기 서양 네트워크스를 간 분들이 좀 있는 편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에 대한 관심 정도가 포트폴리오로 비춰지지 않으면 혹은 MD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아동복에 대한 그런 원했던 관심이라든지 아동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역량이 비춰지지 않으면 조금 힘든 편입니다. 여성복이나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그 옷을 입는 연령대고 본인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어필을 덜 해도 되지만 이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은 아동복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셔야지만 조금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좀 이번에 서양 네트워크스 채용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부분이 바로 제품 디자인과 학생분들께서도 주목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제품 디자인과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뭐 이거는 카더라지만 거의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그 아카데미 하셨던 분들 이번에 TO가 엄청 커져서 이번 공채에서의 TO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이제 코웨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 사실 제품 디자인과 분들이 지원하실 만한 회사들이 상당히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에서 리빙용품이라든지 코스메틱 쪽을 서양 네트워크스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리빙이나 코스메틱 쪽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메틱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너무 이렇게 아이들 피부에 너무 자극이 적은 코스메틱이라는 것 이외에는 제품에서의 어떤 특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리빙용품이나 코스메틱 쪽을 원하시는 제품 디자인과 분들이 특히나 이번 제품 디자인 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디자인 관련 쪽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연봉도 어느 정도인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이 뭐 삼성물산, 네. LF 또 한섬이었나요? 네, 한섬. 네, 이런 데를 포함했을 때 이 서양 네트워크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이고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편인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그런 3대 디자인과가 갈 수 있는 대기업들 기준으로 연봉이 4천대라고 봤을 때 연봉이 지금 어쨌든 2,900만 원이면 3천대라고 얼추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께서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서 연봉이 뭐 그래도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밑으로 갔을 때는 더 차이가 난다. 그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 개인 디자이너가 이제 인턴들에게 월 80만 원도 주지 않아서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쵸. 그 파장 이후에도 큰 달라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초봉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일을 시작해 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송화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묘하게 자꾸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서양 네트워크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설득을 당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할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서양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직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뭐 그래서 MD 부문 특별 채용이라든지 뭐 디자인 부문 특별 채용 이런 식은 있었지만 모든 직무를 열어놓고 채용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서양 네트워크스와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아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 두 곳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이 작년 대비 130%씩 지속적으로 신장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재정비하면서 조금 더 브랜드와 어떤 규모를 키워보자는 그런 어떤 회사의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회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고 조금 더 디자이너들인지 MD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좀 키워보자는 도약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회사에서 좀 약간의 연봉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보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여러모로 만약에 지원자들이 괜찮다고 봤을 때에는 직무별로 채용 규모도 조금 더 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디자인 전공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겠지만 디자인도 또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도 있고 시각 디자인, 뭐 의상 디자인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그 수많은 전공자들이 다 각자 전공에 맞춰서 조금 찾아갈 텐데 이 서양 네트워크스를 지원할 때 본인의 전공과 어떤 직무를 좀 연결시켜서 가는 게 더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액세서리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직무 디자인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시각 디자인 부분 지원자들은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액세서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액세서리 쪽 공예과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품 디자인이 이제 제품 디자인과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쪽으로 이제 시각 디자인과 분들이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웹 디자인 쪽을 뽑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류 디자인과 분들은 텍스타일이라든지 색티 디자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뭐 컬러 디자인 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중에서 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MD 쪽을 지원하겠다 하시면 지원하셔도 되고, 경영학과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타의 다른 뭐 전 직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뭐 모든 전공자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뭐 MD를 지원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기획 M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류학과를 우대를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영업 MD라든지 온라인 MD 쪽을 아니면은 마케팅 쪽을 좀 주력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VMD라는 것은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실내 디자인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VMD를 워낙 원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워낙 짱짱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직무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도 알려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요? 서양 네트워크스에는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블루독이라든지 밍크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알봇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샵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른데요. 블루독 같은 경우에는 뭐 캐주얼을 좀 지향을 하지만 좀 고가의 약간 뭐 럭셔리한 캐주얼, 그리고 밍크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렌치 시크를 지향하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의 여성 아동 전문, 그리고 또 각각의 브랜드들이 아예 유아 라인과 키즈 라인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브랜드를 원한다는 걸 좀 집중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서양 네트워크스의 어떤 브랜드라도 좋아요 라는 것보다는 저는 예를 들어서 캐주얼이라든지 스트릿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알봇에서 좀 스트릿 패션 위주로 뭐 꾸며보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본인의 감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잘 맞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조금 더 설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좀 사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지인 중에서 또 지금은 롯데 제과를 다니고 있지만 저 며칠 전에 만났는데 MD 쪽을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은 예체능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경영 쪽 이런 쪽이나 인문계 지원생들이 어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MD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업 MD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기획 M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에 뭐 체크무늬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체크무늬 패턴들을 여러 개를 갖다 주고 디자이너에게 이런 체크무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든지, 올해에는 뭐 이런 색상들이 유행을 하니까 이런 색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세요라는, 말하자면 컨셉을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구체적으로 여기다 리본도 달고 지퍼도 달고 이렇게 말하자면 구체적인 디테일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 기획 MD라서, 기획 MD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역량을 요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 MD는 사실 디자인적인 역량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와 MD가 예쁘게 디자인을 만들어 왔을 때 이 옷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자, 5만 5천 원에 팔자라는 가격 책정을 하고요. 5만 5천 원에 파니까 이 옷은 조금 고가 라인이라서 3벌만 만들자. 아니면 이 옷은 고가긴 하지만 잘 팔릴 것 같아서 5벌을 만들자라든지 하는 수량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벌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이 지점별로 이 지점이 잘 파니까 서울 지점에는 2개, 뭐 인천 지점 1개, 뭐 이래서 광주 지점 1개, 이런 식으로 지점별로 수량을 배포해주는 일을 하고,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재고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재고가 너무 넘치는지,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해서 RT라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 이 지점은 지금 재고가 많으니까 이 지점으로 돌려라. 이 지점은 재고가 없으니까 이 지점에서 가지고 와라. 라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롯데제과에서 하셨던 업무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인천지점이 요즘에 좀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인천지점 왜 그러시죠? 라는 영업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지점에서 물건을 잘 못 팔고 있는데 서울지점이 잘 팔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물건 좀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럼 인천지점이 그렇게 곱게 넘겨주지 않거든요. 우리도 잘 팔 수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인천 롯데백화점 세일할 거니까 이제 세일 기간에 팔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잔소리 말고 넘기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린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설득을 한다거나 내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설득 능력이라든지 어떤 매장을 교육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요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범위 내에서의 영업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가격 책정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수량을 책정해서 공장에 생산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표를 보면서 이번에는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가디건은 이 정도 생산하도록 하자, 뭐 치마는 이 정도 생산하도록 하자 하는 선 물량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업 MD 분들에게 이런 점을 좀 어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절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계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날씨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물건을 잘 팔기가 좋았어요. 쉽게 말해서 민소매나 반팔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겨울에는 코트나 재킷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팔면 됐는데 이제는 간절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버티면 하면서 점점 옷을 안 사게 되는 것들이 패션계의 굉장히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간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간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나는 선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영업 MD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어필하신다면 굉장히 좋아할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간절기 아이템들을 더 다양화하자, 그리고 선계획 물량을 줄이자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럼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면접관의 질문이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소서와 면접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네트워크스 자소서만의 특징이 있거나 난이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서양 네트워크스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왜냐하면 이게 자유 양식이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차라리 어떤 형식을 주는 게 낫지 맞아요.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이러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유 형식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필수 지참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복과 유사한 아동복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면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다 하실 경우에는 귀여운 아니면은 러블리한 뭐 이런 관련된 본인의 어떤 스케치라도 최대한 껴 맞춰서 아동복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 형식 자소서는 일단 A4 용지 한 장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에 1,500자 정도를 서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정도.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냐면 지원 동기 500자, 그리고 성격 장단점 500자, 그리고 직무 강점 500자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 외에 다른 걸 어필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것들을 어필하셔도 좋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데요. 그 지원 동기 500자 안에는 먼저 지원 동기라고 쓰시고 그 밑에 줄에는 지원 동기에 대한 소제목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아동복 뭐 블루독을 보면서 느낀 뭐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써주시고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동기라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소제목을 써주시고 그 뒤에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성격 장단점이나 직무 강점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수 지참이다. 뭐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뭐 귀엽고 러블리한 이런 거를 좀 만들어라 했는데 저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개념이 조금 없는 편이어서 네네. 이게 뭐 본인의 여태까지 그려왔던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수준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에 대한 작품들을 이제 정리하셔서 뭐 제출하시면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사실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제 본인의 주력 기업들을 만들어 놓는데 갑자기 떴을 경우에는 사실 낼 만한 것들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급하게 그냥 아동복 관련된 스케치라도 몇 장 하셔서 제출을 하시기를 뭐 바라고요. MD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내가 얼마나 이 서양 네트워크스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좀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는 MD분들은 스케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 서양 네트워크스의 브랜드 중에 본인이 가고 싶은 브랜드와 유사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컨셉 정리를 하셔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몇 장을 만드셔서 어떤 컨셉북, 카탈로그 같은 형태로 만드셔서 아 내가 생각하는 블루독은 이런 브랜드입니다 라는 것들을 내가 정의 내리고 있다 라는 것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어떤 성의 표시가 되니까 MD분들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스케치라는 게 그냥 종이에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찢어서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찢지 마시고 칼로 하는 예쁘게 건가요? 오려서. 네는 뭐 디자인과분들은 워낙 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리고 MD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림판으로 사진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와 포트폴리오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면접 전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면접은 일단 개개인이 일대다로 들어가는 굉장히 나름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성의를 많이 보여주는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일대다로 15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매장 방문이나 브랜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근데 그걸 느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그러니까 경쟁사라는 건 백화점에 가보시면 옆에 있는 브랜드들이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매장들도 꼭 방문을 해보시고 이렇게 그냥 쓱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문한 고객들을 보면 아, 이 브랜드는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는구나. 그 브랜드에 방문한 고객들이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가고 싶어요? 라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같은 과에 지인이나 선배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브랜드에 TO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사실 좋긴 합니다. 네. 브랜드별로 TO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원하면 조금 더 합격에 유리하기는 한데 아무리 그 브랜드에 TO가 없어도 이 지원자가 너무 훌륭하면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 연관성은 없긴 합니다. 네. 네. 매장 방문이 정말 중요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패션 관련된 회사에 면접을 가는 거다 보니까 의상도 대충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대부분 아마 면접이 정장 이런 게 아니라 자유복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복장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스타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모던 앤드 시크인데 그렇게 귀엽고 러블리한 디자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아동복의 느낌을 그러니까 아동복스럽다는 게 뭐 아동복을 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좀 부드럽고 러블리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조금 부드러운 색상 그리고 파스텔 톤 계열의 그런 색상들을 입고 가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을 가서 옷도 잘 입고 갔을 때 면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하는 어떤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대부분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본인이 주로 어떤 걸 했는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이비와 키즈가 앞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데 아니면 이 브랜드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되게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게 좋고 네. 좋아하는 디자이너,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걸 얘기하실 때에도
아, 저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브랜드와 유사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와 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어필하셔야 아무래도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본인의 개성을 너무 드러내기보다 나의 개성이 이 브랜드와 맞다라는 걸 많이 어필하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서양 네트워크스 하반기 공채를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시죠. 네, 아무래도 서양 네트워크스는 중견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 본인이 하셔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래가지고는 뭐 우리 기업에 입사하시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거나 뭐 약간의 압박 질문이 왔을 때 예 라는 느낌보다 하지만 뭐 저는 그렇지만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굉장히 본인이 추진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라거나 본인이 도전적이라거나 본인은 굉장히 능동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점으로 어필을 하셔야 아무래도 이 기업의 인재상과 많이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하쌤이 원래 말씀도 잘하시지만 오늘은 진짜 거의 날아다니는 것처럼 호날두를 보는 듯했습니다. 자, 서양 네트워크스 이번 주 일요일 마감이니까요. 오늘 송하쌤 발언을 잘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포스메이트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네이버 커넥트원 IT파트 담당 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자로 네트워크 관리사, 방송통신기능사, 학점 우수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방송 업무 지원, 기타 행사 지원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1월 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IT파트 담당 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염창훈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임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1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 경력과 모두 무관한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풍림푸드입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소재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체로 현재 생산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으로 생산 계획 수립, 자재 재고 관리, 기타 생산의 전반적인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3,1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생산관리원 1명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8일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목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금요일인 9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0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국내에서 대기업들은 채용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다른 기업들 어디가 남았나 많이 찾아보고 계실 네. 텐데 이때쯤 아마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좀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제일 활발할 때가 언젠가요? 보통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들 중에서도 중견기업은 대기업 공채랑 비슷하게 시즌을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들의 경우에는 TO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슬기쌤이 준비하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에어졸 및 일반관 제품 전문 제조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승일입니다. 네, 승일. 에어졸 및 일반관 제품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에어졸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미스트라든지 파스를 요즘은 바르거나 붙이기보다는 네. 뿌리는 타입의 분사용기 형태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러한 제품들을 에어졸 타입의 화장품 아니면은 의약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담는 용기, 이 분사 용기를 에어졸 간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승일에서는 이러한 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이렇게 뿌리는 선스프레이 같은 이런 타입의 화장품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승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승일은 국민연료 선연료라는 CM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부탄가스 선연료를 제조하는 썬그룹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업력 5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에어졸 및 일반관 제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분사용기 등에 대한 4개의 국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우량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됩니다. 네. 우량 히든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제품군이 회사를 키워낸 만큼 주요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주요 제품군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일의 주요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선은 헤어스프레이 아니면 미스트, 살충제 등의 용기인 에어졸 간이 있고요. 또 휴대용 부탄가스 캔, 그리고 식당 등에 납품되는 대형 고추장, 식용유 등을 담는 캔인 캔부터 공업용품을 담는 캔인 일반 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 4명 모두 오늘 분장실에서 사용한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에어졸 관을 생산을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익숙한 제품들인 것 같은데 기업 업계 내에서 위치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국내 에어졸 시장에서는 선두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약 60% 정도 됩니다.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60여 개국의 해외로도 그리고 연간 3천만 불 규모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60%라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해외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데 업계에서 또 주 고객 또한 좀 굵직할 것 같거든요. 네, 에어졸 경우에는 저희가 알만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이제 승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등 국내 굴지 화장품 업체 다수가 주요 거래처로 OEM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관의 경우에는 GS칼텍스, CJ제일제당, 사조회표, 대상 등의 굵직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네. 고객사 역시 예상대로 정말 굵직굵직한데요. 매출액 또한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35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7억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357명이고요. 승일의 매출 구성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졸 부분이 78.17%로 나와 있고요. 또 일반가는 21.8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에어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승일이 또 지난 5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연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승일의 역사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에 승일 공업사로 설립이 된 승일은 78년에 승일 재관으로 법인 전환과 함께 상호를 변경했고요. 또 2001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등록이 됐습니다. 2004년에는 대동물산을 흡수 합병하고요. 2007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주식회사 승일로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 에어졸 우성재관을 흡수 합병했고요. 2011년과 12년에는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2016년에는 국내 제관업계 최초로 에어졸 전 공정을 CGMP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ISO 22716 인증을 취득했고요. 네, 이렇게 연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50년간 우수한 품질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온 그런 결실이 보이는 연역이었습니다. 네, 슬기쌤 이렇게 연역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에 국내 제관업계 최초로 에어졸 전 공정에서 CGMP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뭔가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CGMP는 식약처가 정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으로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클린룸 설치 등 공기청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CGMP 기준을 준수한 에어졸 완제품 충전 공장 건설은 국내 제관 업체로서는 승일이 최초로 고객사와의 시장을 높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업계 최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굉장한 또 인증이었습니다. 네. 이게 승일의 연봉과 복지도 저희가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졸 초임 연봉이 약 3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의 복지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춘 복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요. 또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 그리고 장기 근속자 포상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봉과 복지를 한꺼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채용 전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현재 승일은 영업권 해외 영업 그리고 에어졸 사업부 국내 영업 2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권 해외 영업 직무는 11월 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요. 국내 영업 직무는 11월 2일 내일 자정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 중으로 당사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희망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은 빠르게 입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영업은 내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영업 직무는 이번 주 일요일 11월 4일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다른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권 해외 영업입니다. 성별과 나이 제한이 없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공 제한 또한 없습니다. 신입 또는 해외 영업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토익이 900점이 필수 자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대사항으로는 무역 실무교육 이수자, 2개 국어 가능자, 해외 주재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다음으로 에어졸 사업부 국내 영업입니다. 이 부분 또한 성별과 나이 제한이 없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 또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신입 또는 2년 이상의 영업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근무지는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기쌤,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좀 간단한 편인가요? 네, 간단한 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그리고 채용 검진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11월 둘째 주에 서류 결과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일정이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전형을 하고 나서 바로 면접을 보고 면접에 따라서 이제 바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될 텐데 필기나 뭐 인적성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따로 시험이 있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좀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도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부담 없이 좀 지원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승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텐데 이 취준생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채용 포털 사이트나 썬그룹 그 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사 지원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꼭 필수로 다운받으셔서 그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필수고요. 네. 또 보시면은 자사 양식상에는 증명사진을 따로 첨부하는 란이 없어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증명사진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하냐 하는데 네. 그 양식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증명사진 없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희를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보기 전에 입사 시 조언 한마디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사양식 자기소개서 항목이 비교적 간단하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와 그리고 자유기재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이제 학생 한 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해서 지금 채용을 대기 중에 있는데요. 주식회사 승일에서 이 입사 후 포부 작성을 할 때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해서 포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현실 가능한 부분을 많이 작성을 했는데 면접에서 실무진으로부터 포부가 조금 인상 깊었고 또 입사 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솔한 면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화려한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해서 포부를 이렇게 부풀려 쓰시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진솔한 한마디를 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써라라는 좀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식회사 승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용도의 에어졸 제품에 비해서 화장품 에어졸 상품은 마진율 약 10%로 고마진 상품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선스프레이 등의 에어졸 타입의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유명세로 고객사들의 생산 물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일의 주력 사업인 에어졸 사업 또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수한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기업으로 계속되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추천 여왕. 오늘 신세미 캐스터 이 기업 어땠나요? 네, 제가 매일 스프레이를 쓰는데 이런 에어졸 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작은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을 60%나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필기가 없는 게 좀 마음에 드는데 국내나 해외 영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번 주 일요일까지 또 2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서류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된 또 5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주식회사 승일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또 금요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LG, SK, 롯데 3대 기업 결산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